만약 제가 유재석 씨 세무사였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.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렸을 것 같아요. 세무사님, 응? 얼마 전에 유재석님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.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가 있나요? 뉴스도 봤었거든요. 제가 알기로 이제 2024년도 분이죠. 지금 2025년도니까 24년도에 한 중순쯤 이제 강남 세무서에서 개인 통합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,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재석 씨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업종이나 규모, 경제력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4년 이상 세무조사를 안 받은 분들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납세자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 5년 정도 지나면 세무조사 한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,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. 그래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연예인인 만큼 수입도 클 것이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재석 씨가 해당 기간에 부동산을 좀 많이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토지 두 필지에 부속 건물을 각각 합쳐서 116억, 82억에 각각 매입했고, 그리고 자택도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86억에 매입했다고 해요. 그래서 한 300억 정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데, 단기간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에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결합돼서 개인 통합조사가 실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그럼 이 세무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비 처리, 세금 누락 등을 포함해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. 저처럼 현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긴 해요. 제가 종종 이제 세무조사를 대리하게 되면은 납세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. 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적어도 조사관 3명 정도는 나와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. 세무조사 나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분들 인건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예 안 낼 수는 없고,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100% 사업 관련해서 직접 쓴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100%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런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받게 되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또는 몇억 원 단위의 세금 추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, 이런 결과는 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럼 유재석님은 원래 냈었어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? 세무조사의 시작과 끝 또는 그 결과 같은 것도 유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없긴 한데, 언론이나 뉴스 등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면은 유재석 씨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배우나 또는 뭐 개그맨, 가수 같은 연예인 또는 야구선수, 축구선수, 이런 프로 스포츠 선수는 개인 사업자라고 봐야 되거든요. 이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죠.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요된 직접 비용을 차감하고, 이렇게 차감하고 나면 순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. 그 순이익을 갖고 보통 세금을 내게 되는데, 그게 얼마인지 알려면 우리가 회계 장부라는 걸 작성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장부로 신고하는 장부 신고 방법이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수입에서 국세청이 정한 일정한 경비율을 공제해주는 추계신고라는 방법이 있거든요. 추계신고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. 단순 경비율 신고, 기준 경비율 신고. 단순 경비율 신고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이 좀 적은 분들이 좀 높은 그 업종 평균 정도의 비용을 그냥 인정해주는 개념이거든요. 근데 이제 유재석 씨처럼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. 기준 경비율은 경비율을 아주 조금만 인정해주고 거기에 직접 경비를 조금 더 더해서 경비를 인정해주는 방법이거든요.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가 쓴 비용을 직접 장부에 기재해서 신고하는 게 추계 신고하는 방법보다 세금이 훨씬 적거든요. 근데 유재석 씨의 경우 같은 경우는 추계 신고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엔 그러면 4년에 한 번 세무조사 받으면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데, 그럴 바에 아예 지금 유재석님 사례처럼 추계로 신고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이제 유명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언론에 기사화되면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국세청에서 또는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칙에 따르면 고소득이 될수록 장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장부 신고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부를 작성한 다음에 그 장부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들에게 확인받는 성실 신고 확인까지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추계 신고로 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게 꼭 더 성실하게 신고했다 또는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. 다만 이 유재석 씨처럼 유느님 또는 국민 MC 이런 칭호를 받으시는 진짜 우리나라
달에 몇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세무조사를 맞아서 만약에 세금이 추징됐다, 금액이 좀 많다 이러면은 국민적인 비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연예인분들이 1인 법인 사업자를 이제 설치하셨다가 세금이 추징돼서 좀 여론에 좀 안 좋은 비판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, 유재석 씨는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런 세금 이슈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본인의 신뢰도를 더 가져가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신 거죠. 사실 그게 더 좋다, 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유재석님은 추계 신고에서 세금을 얼마나 더 냈을까요?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,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따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. 유재석 씨의 경우 대략 한 100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거다.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더 적을 수도 있겠죠. 그렇다고 가정하고 이 업종별로 장부 신고하는 평균 경비율 정도로 이 장부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수익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 됐을 때 필요 경비 대략 한 34억 정도를 장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순이익이 한 66억,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한 29억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추계 신고를 했다면 아주 낮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되고, 여기에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 기준 경비율에서도 50%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. 거기다가 나온 세금에 추계 신고를 하면은 장부 신고도 안 했고 성실 신고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두 가지나 더 내셔야 돼요. 무신고 가산세하고 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은 수익금액 100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 경비가 대략 한 5.8억 원, 산출세액 41억 원에 가산세가 한 10억 정도까지 붙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약 51억 원 정도까지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. 따라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재석 씨가 선택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약 22억에 달하는 세금을 더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만약 강 세무사님이 유재석님의 세무 대리인이었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 같나요? 우리 문 대리님도 저희 사무실에 한 4년 정도 계셨나요? 네,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촬영도 하지만 장부 기장도 하고 계시잖아요. 문 대리님이 담당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뭐라고 답변할 것 같으세요? 장부 기장을 추천드리지만 해달라는 대로.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한테 물어보셨겠죠? 만약 제가 유재석 씨 세무사였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하죠.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말렸을 것 같아요.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추계로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차단하고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인데,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거든요. 세금은 자기가 법만큼만 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. 근데 저렇게 세금을 많이 신고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, 더 많이 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돌려줄 리도 없잖아요. 우리 법에서 정한 방법도 아니기도 하고요. 왜냐면 이 국세청에서는 추계 신고하지 말라고 가산세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소인배랑은 생각의 크기나 이런 깊이가 좀 다른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유재석 씨께서는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. 그 결과 많은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유명인 분들이 세무조사에서 추징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욕을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는 미담만 하나 더 쌓이고 대중들의 신뢰와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게 아닐까,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럼 다른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앞으로 전부 유재석님처럼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?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. 공인이나 스타 또는 뭐 유명인, 또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이제 유명 강사,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반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,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돼요. 절세란 이름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거든요.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가지고 세금을 너무 줄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, 아무리 스타라고 해도 억지로 세금을 최대 한도로 많이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면 그건 전 과세 형평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내 입장이라고 따지면은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세금 내면 되는데 400만 원 내게 한다, 이거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유재석 씨처럼 특이한 선택을 한 경우에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우님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더 존경하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, 이 다른 유명인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께서 우리 법률이 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했지만 세무조사 때 일정 부분 좀 국세청과 납세자의 관점이 달라서 추징금이 좀 납부된다고 해서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너무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유명인 분들의 세무조사 이런 과정이나 결과가 언론에 유출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해요. 이런 거는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또 분명히 다퉈볼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 돈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돈도 소중한 거잖아요. 세금은 누구한테나 합리적이어야 하니까요.
오늘은 이제 우리 담당 PD님께서 질문 주신 유재석 씨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. 물론 생각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겠죠. 하지만 세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 생각은 이렇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. 앞으로도 유익한 세무 정보나 또 이슈가 되는 세무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. 모두 좋아요, 모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